공매도 뉴스에는 맨날 나오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주가 떨어지는 이유 알고 보면 이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진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념 확실하게 끝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란 무엇인가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 공매도라는 건 이름 그대로 공매도입니다. 없는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파는 투자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다시 싸게 사서 갚는 거죠. 예를 들자면 빌린 주식을 2만 원에 팔은 다음에 만 원까지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그때 사서 갚아주게 됨으로써 이 공매도를 한 사람은 2만 원에 팔아서 만 원에 샀기 때문에 만 원이라는 시세 차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자본 숏세일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건데요. 이래서 앞으로 공매도라는 건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판단이 있을 때만 쓸 수가 있지, 그냥 무조건 공매도를 해놓고 주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반대로 큰 손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매도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될 거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의문을 좀 가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주식을 사지도 않은 상태에서 없는 주식을 팔아서 나중에 밑에서 되산다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약간의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대출이라는 개념하고도 조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현금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린 다음에 한마디로 부동산을 사게 되죠. 그리고 나서 부동산 시세 가격이 올라가고 나면 오히려 그 부동산을 차익 실현함으로써 대출을 갚게 되는 현상, 이거하고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출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공매도라는 건 그냥 누구나 흔하게 할 수 있게 열려있는 제도가 아니라 주식을 빌려야 된다라는 개념이고, 그만큼 빌린다라는 건 신용이 있어야 가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자금력과 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돈을 앞으로 갚을 수 있을 만한 신용도가 높은 주체, 바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 공매도라는 걸 할 수가 있고,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공매도 제도가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거의 98%는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개인 투자자들도 직접적으로 공매도는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 창에 보면 대주거래, 대차거래라고 있습니다. 있기는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을 빌려서 매도를 한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 나면 다시 되사서 갚아주는 매매 방식이긴 한데, 이걸 이용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극소수이고 실제로 이용을 잘 하지도 못할 뿐더러 손실을 보는 투자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보다는 보통 큰 손들이 주로 쓰는 기법이고,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자들이 보통 주로 많이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매도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공매도가 많으면 결국은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3년에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올라간다라고 했었고, 2023년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역사적으로 정말 많은 투자자들이 공매도 때문에 떨어진다, 공매도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좋은 거야 라고 항상 비판과 비난을 해왔었고, 그럴 때마다 정부에서는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공매도 금지를 하는 조치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꼭 맞는 거는 아닙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자, 왜냐면 공매도라는 건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아마 요즘에 이제 뉴스에서도 대차장고가 많아진 종목이라고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공매도 거래가 많아졌다라는 건 매도 의견이 많아졌다라는 거긴 합니다. 분명한 건 앞으로 하락하지 않을까, 지금의 주가가 너무 비싸지 않을까라는 이런 심리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장의 전체 수급에서
이거를 매수를 받으려고 하는 수급이 많으면 공매도, 대차장고가 많아져도 오히려 주가가 안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한 공매도라는 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는 차입 공매도보다 무차입 공매도라는 불법 편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매도는 무차입 공매도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차입 공매도의 경우는 어쨌든 주식을 빌려서 팔은 다음에 나중에 결국은 사서 갚아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은행 가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부동산을 사고 나서 이 부동산을 산 돈을 가지고 대출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당연히 상환을 압박을 가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공매도도 되사서 갚아줘야지 되사서 안 갚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언젠가는 다시 사야 되는 매수의 수요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나중에 주식을 사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차장고가 많아졌다가 무조건 공매도가 많아져서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거다라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주가가 올라가고 나면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매수에 나서야 되고, 그러면 주가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예시로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그림인데요. 바로 테슬라라는 기업입니다. 자, 테슬라가 과거에 많은 이제 공매도들이 계속 공매도 타겟을 하면서 실적 불확실성과 적자 구조로 인해서 과연 테슬라라는 기업이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느냐, 테슬라는 상장 조건에도 부합하지 않았던 기업이다 라고 하면서 헤지 펀드들이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공매도의 타겟이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였죠.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쇼트셀러는 곧 불타오를 것이다 라고 트위터에 쓰기도 했었고, 실제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조롱하기 위해서 본인의 트위터에 이렇게 빨간 팬티의 그림을 올려놓기도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빨간 팬티에 적혀 있는 게 뭐였냐면 S3XY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섹시라는 단어에서 2를 빼고 3을 집어넣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은 모델 X와 모델 3, 모델 Y 이런 것들을 담아서 S3XY라는 단어를 써져 있는 빨간 반바지와 빨간 팬티를 본인의 트위터에 올려놓기도 했었죠. 자, 실제로 주가가 어떻게 됐었냐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정말 부정적인 이야기들 많았었고, 공매도의 대표적인 타겟의 종목으로 이 테슬라가 논란이 좀 많이 됐었고, 실제로 2019년에는 신저가까지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실적에 대한 반전과 생산력의 회복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공매도를 때려왔던 세력들이 하락에만 베팅하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각 주식을 되사서 갚아주는 현상, 이걸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데, 이 숏 커버링의 유입으로 인해서 주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이 바로 게임스탑이라는 미국의 기업 중에 하나죠. 공매도 잔고가 전체 유통 주식의 140%를 넘기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레딧이라는 곳에 모여서 공매도 세력에 맞서자라고 운동을 펼치면서 숏 스퀴즈를 유도를 해냈고, 실제로 2021년에 주가가 20배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있다고 무조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면 공매도 세력들, 즉 매도를 해서 주가가 앞으로 하락할 거라고 바라봤던 세력들이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매도를 하고 있는 것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주식을 사서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걸 바로 숏 커버링이고,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어쩔 수 없이 뒤따라 붙는 현상을 숏 스퀴즈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자, 이와 이제 또 반대되는 개념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대표적으로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정말 강성 주주들이 많은데 이 강성 주주들이 항상 셀트리온에 대해서 안타까웠던 게 공매도의 주요 타깃 종목이다. 항상 왜 우리는 공매도에 두들겨 맞아야 되냐? 여기에 이제 주요 강성 주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셀트리온에 우리 코스피에 이전 상장하자. 계속 이거를 주총에 올렸었고 실제로 셀트리온이 2018년 2월 달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상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대비 고평가 논란으로 인해서 공매도에 집중적으로 타겟이 됐고 주가가 결국은 하락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매도하면 셀트리온이라고까지 인식이 강할 정도로 있었던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야 그래 대차장고가 늘어나면 결국은 공매도의 타겟이 돼서 주가가 하락하고 폭락할 거야 라는 이런 시각들이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건 공매도가 무조건 하락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한 게 바로 2023년에 에코프로 계열사들입니다. 자, 공매도 세력들이 집중적으로 포지션을 잡았고 대차장구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에 더구나 이제 이동채 회장의 사법 리스크까지 발생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었던 주가였고 공매도의 타겟이 됐지만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소위 유명한 사람들, 인플루언서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 호평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고 결국 공매도를 하고 있던 세력들이 이러다가 손실을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뒤늦게 따라붙기 시작하면서 숏 스퀴즈가 발생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정상적인 상승이 아니라 매우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폭등을 했었던 게 지난 2023년의 에코프로의 주가입니다. 이 사례가 바로 공매도가 오히려 주가 상승을 유발한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결국은 공매도라는 게 무조건 주가 하락을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공매도가 많아졌다고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히려 정말 중요한 건 수급의 흐름과 그때 시장의 기대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매도가 여러분들 대차장고가 많아졌다라고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걱정하시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3월 31일 2025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고 전면적인 재개로 인해서 앞으로 주가가 떨어질 거야 라고 걱정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오히려 시장의 기대감과 현재 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공매도가 하락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면밀하게 추적하고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흐름을 읽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이 이해되셨다면 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기다려주시면 수급 보는 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